안녕하세요. 소집지기 고기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거세지고 또 폭염이 심해지는 시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좀 지쳐있는 시기인데요. 저는 요즘 이 그림들을 보면서 좀 마음의 그런 더위를 좀 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김효성 작가님의 더 웨이브스 전시회가 한창인데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전시회를 열어주고 계신 김효성 작가님이 바로 옆에 나와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그림도 그리고 미술 교육도 하고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작가 김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전시회를 좀 직접 이제 오셨지만 또 이렇게 좀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 또 이제 전시회를 오고 싶은데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자리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랜선 토크를 할 건데 이번에는 사전 녹화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소집에서는 이번이 이제 23번째 전시회예요. 작가님께는 이제 또 7번째 개인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초대전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번 전시를 좀 여는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전시 제안을 받고 당연히 이제 흔쾌히 응하게 되었거든요. 원래 제가 소집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었어요. 여기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천장에 있는 창이랑 바깥에 있는 창 보면서 멍 때리기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도 언젠가 여기서 전시를 하면서 좀 사람들한테 편안한 휴식을 주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또 하게 되었고, 이번 전시 작품들은 제가 그동안 했던 펜 드로잉에서 좀 벗어나서 손가락으로 뭐 직접 드로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온몸을 써서 행위 예술을 하듯이 하거나 이런 식의 작품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개인전보다는 조금 그런 면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좀 말씀해 주셨듯이 좀 붓 대신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작품들을 이렇게 완성한 이번에 선보이신 작품들이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전시 그 소개글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풀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면 붓이나 펜을 쓰면은 어떤 이미지를 정해놓고 그대로 이제 다시 옮겨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다가 또 옮긴 이미지가 제가 생각하는 형태가 아니면 또 다시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짜여진 각본대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렇게 손으로 한 핸드 페인팅은 우연의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그 자체 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조금 그림이라는 이 매개체에 대해서, 붓이라는 매개체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사실 뭐 미술을 뭐 이렇게 약간 전공이 아닌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고정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이라면은 뭐 어떤 붓을 사용한다든가 어떤 도구를 꼭 이제 어떤 한정적으로 되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가 좀 그 고정관념을 많이 깨게 해준 그런 또 전시회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한테도 좀 틀을 깨주는 그런 전시여서 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번에 이제 메인 작품으로 선보여 주셨던 이 작품이 또 영상이랑 또 같이 이렇게 접목돼서 이제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니까 이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이제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증이 풀리고, 또 오히려 그 영상을 되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좀 한 번 더 이 작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 또 이 작품이 더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는 좀 이 작품이 좀 각별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혹시 작가님께는 또 이번 전시 작품들 중에서 혹시 좀 각별한 좀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하나같이 다 애정이 가긴 하는데, 물론 지금 메인 작품 이 바다 공부야지 시리즈도 상당히 공을 들였었고, 또 지금은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몹 드로잉이라고 대걸레를 가지고 이제 페인팅을 한 작업이에요.
붓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또 어떤 붓의 질감이나 어떤 이런 획의 느낌은 좀 주고 싶어서 어떤 재료를 써볼까 하다가 대걸레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걸레에다 물감을 막 묻혀서 해봤던 게 좀 나름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또 저는 또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이건 또 이렇게 또 만들어졌다고 하니 또 다시 좀 보게 되고 좀 오시는 분들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이 있긴 한데 도저히 몰골이 초라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제가 이제 이 초대점 제안을 드린 게 작년 겨울, 이제 겨울, 그쵸. 올 초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쯤에 이제 여름에 한번 전시를 열자고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시기가 조금 나아지겠지 생각을 했었고, 이쯤 되면. 그래서 피서철이고 바캉스 시즌이고 하니까 좀 이제 그 작품들이 되게 그런 여름과 되게 잘 어울리겠다는 느낌을 되게 저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작가님의 작품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게 시기가 이렇게 좀 무겁고 이런 게 계속되니까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오셔서 보시라는 어떤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크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무거운 시기를 좀 같이 해주시는 거에도 되게 좀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하고,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하긴 해줬는데, 이 소집에서 이렇게 좀 전시를 여는 소감도 조금 더 아까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더 해주신다면. 네. 소집은 글쎄요. 제가 그 뮤지엄 홀리데이라는 제 개인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소집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같이 가는 동지애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그 애로사항도 많을 거고 힘든 점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어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그럼 거기에 저도 좀 힘이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대별 뭐 그림의 금액이나 어떤 DP의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좀 서로 맞춰가려고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시를 그동안 열면서 이렇게 좀 이 작품에 대한 그런 가격이 노출되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작가님들마다 또 이제 어쨌든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일반 이렇게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좀 좋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관람하시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좀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구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많이 좀 생소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뭘 선뜻.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림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어떤 아트페어를 갔는데 그게 되게 가격이 오히려 딱 드러나니까 저의 어떤 기준과 이런 거에 좀 부합하면 좀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까지 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가 좀 그렇게 해서 그림을 처음 한번 이렇게 구입해보는 어떤 좀 또 특별한 경험을 또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좀 감사한 부분이기도 한데 실은 이렇게 좀 가격을 노출하고 이러는 게 혹시나 조금 많이 고민이 되시진 않으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7번째 개인전이지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초기에 개인전을 할 때는 이런 가격에 대한 뭐 오픈에 대한 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이제 관람객 입장이어도 이 그림이 얼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관람객 입장은 그렇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을 노출하면 이 정도 작품이 이 가격이구나, 그럼 이 정도 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림이 뭐 비싸가지고 막 못 팔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오픈하고 많이 판매하고 제가 그린 그림이 여기저기 많이 걸려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가격을 그냥 제가 인건비 정도라 생각하고 작업을 한 것들이 최근에 많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너무 어렵게 저도 다가갔어요. 예술이 이래야 돼, 미술이 이래야 돼, 내 철학을 담고 막 이래야 돼. 그랬는데 점점 좀 가벼워지자. 좀 비우고 누구나 좀 좋아할 만한 좀 밝은 그림을 그려보자. 좀 바뀌면서 그림 가격대도 점점 이제 적당하게 낮춰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반대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개인의 차이니까. 네. 근데 오히려 저희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아담한 규모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왔을 때 좀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걸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작품을 구입하기까지 그 경험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사실 기존의 그동안의 이제 전시들은 가만 보면 좀 이제 그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선뜻 딱 이렇게 구매까지 이어지는 게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실 이번에는 좀 작가님의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셨다 저는 또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작품이 한 몇 점이 좀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대부분 다 처음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림, 이게 사실 저도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번 그렇게 경험이 좋으니까 사실 더 다음번 이렇게 기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특히나 요즘 생일 때 저를 위한 선물로 이렇게 좀 그림을 이렇게 저에게 선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경험을 더 많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크고, 그런 면에서 이 전시가 저한테는 또 그렇게 좀 특별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또 교육, 그리고 그런 갤러리 운영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뮤지엄 홀리데이에 대한 또 좀 소개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많이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또 많이 사랑받는 곳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조금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뮤지엄 홀리데이는 저랑 김슬기 작가 두 명이서 같이 쓰는 작업실이에요. 네. 10년 넘게 그 작업실을 사용을 해왔는데 동계올림픽도 치르고 평창올림픽도 치르고 강릉이 점점 관광객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근처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공간을 그냥 놀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시실을 확장해서 작업 공간, 전시 공간을 분리해서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획전이나 초대전, 개인전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주말에만 오픈을 하는 곳이라서 뮤지엄 홀리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기념품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지역의 청년 작가들 그림을 팔아주기 위한 팔로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민예술가들을 데뷔시키거나 청년예술가들을 소개하거나 이런 역할로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되게 가끔씩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힐링이 필요할 때 또 가는 또 곳이기도 하고, 그냥 좋아하는 또 애정하는 장소기도 한데, 이렇게 주말에만 또 이렇게 좀 여는 공간이라는 또 되게 좀 특별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오전에 이제 거의 첫 손님으로 이제 보통 많이 갔었었는데, 되게 좀 그때그때마다 열리는 전시들이 또 되게 좀 마음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고 또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전시들을 많이 제가 봐서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열리고 있는 또 전시가 되게 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또 그 지금 개인전과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또 많이 바쁘게 또 이번에 또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많이 바쁘기도 하셨는데, 이번 그 기획 전시가 좀 어떤 전시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7월에 뮤지엄 홀리데이에서 하고 있는 전시는 청년 일러스트 페어, 부제는 가장 로컬다운 그림 가게예요. 그래서 황태현 작가, 강중석 작가, 제이, 오미라 작가 총 4명이서 여기서는 이제 시민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다가 발을 들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젊은 청년 작가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이제 4명이 조합을 해서 강릉 지역의 특색을 그리거나 뭐 아트 상품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역에 이제 공공미술 임당화라고 제작을 해서 공공미술도 설치를 해 놓았고, 또 DJ 파티나 뭐
실크 스크린 클래스나 이것저것 다양한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쵸, 8월 1일까지죠. 네, 좀 이제 이번 주가 막주가 되는데 이 개인전도 물론 8월 1일이 끝나는 주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말에라도 뭐 이렇게 좀 전시를 좀 관람하러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시기가 물론 무겁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뭐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또 관람을 한다 그러면 또 좀 이렇게 좀 지친 마음이 좀 많이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전시 되게 좋았었거든요. 갔을 때 되게 다양한 또 그런 좀 전시, 그러니까 네 명의 작가님이 다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개성과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또 풍성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아주 착합니다. 그리고 원화도 착하게 아주 제시를 해주셨고 네. 아무튼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팔로가 없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뮤지엄 홀리데이를 만든 거거든요.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를 한다고 팔아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서 지역 작가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네,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앞으로 사실은 이제 이 전시가 이제 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고 나면 또 이제 좀 앞으로의 또 작가님이 또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실까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의 뭐 바람이나 다음 혹시 작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개인 작업을 그동안 사실 뮤지엄 홀리데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원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제 개인 작업을 조금 쉬엄쉬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전투적으로 제 개인 작업에 임해야 될 때가 다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업을 해줘야지 제 개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쌓이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작품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그리고 뮤지엄 홀리데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항상 저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계획만 짜거든요. 모든 삶에서. 그 이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월, 6개월 안에 이거는 해결하자, 이거는 해보자 라는 걸 항상 지키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계획을 하다 보면은 또 다음 게 뭔가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해 이제 남은 12월까지 전시들을 한 달 한 달 잘 마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학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계획입니다. 네.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또 이렇게 같은 이런 또 이런 공간을 하면서 또 많이 또 저도 이렇게 좀 고민이 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또 동료 같아서 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좀 많이 의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바로 딱 알아주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또 저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뭐 뮤지엄 홀리데이도 그렇고 작가님의 앞으로의 뭐 행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번 좀 전시를 뭐 보러 오신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뭐 이번 지금 이 전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또 좀 전하고 싶은 좀 이야기가 있으신지. 네. 그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림을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물론 뭐 작가가 써놓은 어떤 글귀들이나 작가 노트도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자기 현재 마음 상태에 집중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게 환희에 차서 다가올 거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게 좋은 그림 감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게 정답이 뭘까? 이런 생각 안 하시고 편안하게 관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면서 항상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는 부분들이 너무 뭔가 꼭 이렇게 각을 잡고 뭔가 관람을 해야지는 않아도 되는구나를 좀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는 느낌 그대로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게 내가 이 작품을 딱 느끼는
또 그런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그림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또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좀 뭔가 좀 긴장이 된다고도 하셔서 사실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 되게 말씀을 또 차분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또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김효성 작가님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주신 작가님께 한 번 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좀 사실 전시 이렇게 관람하러 와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저한테는 또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가님께도 되게 힘이 되고 저한테도 많이 좀 힘이 되는 그런 또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전시를 보러 와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랜선 토크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또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이제 몸도 마음도 잘 챙기는 그런 하루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